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가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천대 앞에서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순천대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속 시도의원이 순천대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도의원은 전원, 시의원은 15명 중 9명이 자리했습니다. 순천대가 전라남도의 의대 추천 공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의대 공모 참여를 주장한 지 8일 만입니다. 이들은 정부 방침을 볼 때 단독 신청으로 의대 설립이 어렵다며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응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힘을 규합해서 쟁취해 내야 될 과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간 일부 의원은 삭발까지 하며 공모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온 상황.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선 의대 유치 자체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회 자체가 좀 박탈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기감들, 그다음에 이게 파국으로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절박감들이 좀 반영된. 입장 발표를 지켜본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공모 참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찬성 목소리부터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각하입니다, 각하. 지역사회 합의를 아무 설명도 없이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나는. 시도의원들은 발표를 마치고 성명서를 순천대에 전달했습니다. 순천대는 우선 의견은 듣겠다면서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동부권의 7개 시군까지도 계속 그 순천대학교의 그런 입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지금 그렇게 바꿀 만한 큰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한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의대 공모 참여 입장을 촉박한 상황에서 급히 발표해 지역에 혼란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차분히 협의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또 이해 당사자 또 과거에 오자 합의했던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차분히 설명해서 여론을 다시 모아갈 생각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수건인 의대 유치 방법을 두고 학교 측과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의대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2차 도민공청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2차 공청회는 내일 동부권인 고흥군을 시작으로 모레인 22일 서부권 영암군과 23일 북부권인 장성군에서 각각 열립니다.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 용역사인 에이티컨이 주도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린 1차 공청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다양한 불만들이 표출됐습니다. 고흥 소록도의 폐기물들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 중에는 발암물질인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도 섞여 있는데요. 공사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업체가 버리고 가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록도 폐기물 문제 기획 보도, 오늘 첫 순서로 방치된 폐기물의 실태를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반도 남쪽 끝 녹동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나오는 작은 섬 소록도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한센인을 강제 격리했던 아픔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아닌 국립소록도병원 직원 등이 거주하는 관사지대.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건물 벽이나 지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 폐기물도 이처럼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근 풀숲에서도 이런 폐기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슬레이트 지붕 조각을 담은 그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올 때부터 있었어요. 예. 일부 폐건물들은 얼마나 오래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슬레이트 지붕이 아예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거금대교 자전거 도로로 가는 길 바로 옆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 전봇대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리모델링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폐기물을 업체가 그대로 버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트럭 한 2대가 와서 때려붓고 막 이렇게 하길래 쟤도 뭐 하자고. 그러면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소록도에 묻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주민 건강과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우려합니다. 저게 비산이 돼서 여기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 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비와 이런 것들이 섞여서 2차 오염을 시킨다. 지하수 오염을 시켜서 환경부는 소록도가 우수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함에 따라 고흥군이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비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태풍 북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전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갖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해수욕장 11곳, 대형 공사장과 태양광 시설, 저수지와 방조제, 하천과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물 813곳에 대한 사전 대비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태풍 특보 발령 시 지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관계기관 간의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박해 있는 어선에 몰래 침입해 주로 선박 부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약 2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의자는 훔친 선박으로 도주하거나 CCTV를 훼손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여수의 국동항. 한 남성이 자전거 뒤에 수레를 달고 선착장에 다가갑니다. 잠시 후 정박한 어선에 건너가더니 몸통만한 물체를 들고 나옵니다. 육지와 배를 왔다 갔다 하며 어선에서 부품을 빼낸 이 남성은 빼낸 물건을 수레에 싣고 항구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이 선박에서 부품을 몰래 훔친 시간은 단 20분. 훔친 자전거에서 내린 절도 피해자는 이 배에 침입해 방향키와 배터리 2개를 가져갔습니다. 선박의 핸들격인 방향키는 한 개당 150만 원, 도난당한 배터리도 30에서 40만 원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부품만 절도당한 어민들은 황당함을 토로합니다.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방향키가 없어지고 또 시동 자체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배터리 자체도 통째 아주 다 가져가 버리고. 절도범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정박한 어선을 돌며 총 14차례에 걸쳐 각종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방향키 배터리 같은 부품뿐만 아니라 선박 자체를 훔치거나 선박 내 휘발유까지 몰래 빼돌려 일부는 인근 고물상에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또 절도범은 훔친 선박으로 도주하거나 전봇대에 달린 CCTV를 훼손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선박 내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CCTV 등을 통해 동일인임을 발견하고 잠복 수사 끝에 피해자를 검거했습니다. 선박을 장기 계류할 경우에는 인적이 드문 장소보다 가로등이나 CCTV가 설치된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선박을 계류하는 것이 좋고, 여수해경은 해당 남성을 야간 선박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늘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10월부터 보건기관과 650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접종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52개소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필요할 경우 입원할 수 있도록 454개의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의 농축협들이 다른 도시 농축협과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천과 진주 농축협 임직원들은 오늘 순천시청에서 자매도시 간 결연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만 원 규모의 고향사랑 상호 기부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순천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예농협, 전남낙농농협 직원들은 올해 들어 나주, 진주, 여수와 모두 3천만 원의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문화 정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전남 지역 인근 바다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0도에 가까운 고수온에 넙치나 전복 등 어패류가 죽어나가고 있는 건데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관산읍의 한 넙치 양식장. 바닥에 가만히 있어야 할 넙치들이 하얀 배를 내놓고 떠다닙니다. 바다 수온이 넙치 적정 생육 온도인 26도보다 3도 이상 높아져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냉각 장치를 동원하고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있지만 고수온에 버티지 못하고 죽은 넙치를 건져내는 게 일쑤입니다. 장흥 넙치 양식장 두 곳에서 이달 초부터 2만여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9월 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30일간을 저희가 먹이도 못 주고 이 얘네들이 이제 그만큼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사가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육상 양식장뿐만 아니라 바다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해남군 송지면의 한 전복 양식장. 전복을 살펴보는 어민들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양식장 그물 사이로 빈 껍데기가 보이고 전복들이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4도가 넘는 고수온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살아있어야 할 전복들의 일부 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전복 가격도 절반이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도 그렇고 전복 가격도 하락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어민들이 이 양식하는 데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한평만과 등량만 등 전남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신안과 고흥 등 4개 시군 23개 여가에서 92만 4천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만 22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동부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여수시가 양식어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적조 유입 해역에 대해 주기적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황토 18,000톤과 적조 공동방재단 200여 척을 확보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적조 생물이 집적될 가능성이 높아 유관 기관과의 합동 예찰 및 방제 작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1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언어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는 다문화 인구 역시 적지 않은데요.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활약하며 통번역과 상담을 전담하는 등 다문화 인구의 고충을 덜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인 쯔엉 티응아 씨가 한평의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지자체의 방문 교육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지만 한국말이 서툰 쯔엉 티응아 씨. 그녀의 옆에서 능숙한 실력으로 통역을 돕는 이는 마찬가지 베트남 이주 여성인 이유미 씨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 신청서 다 작성 나오고 그 네. 서비스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난 2019년 한국으로 와 5년 전 결혼을 계기로 기화한 이유미 씨는 한평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자신과 같은 베트남 이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왔는데 그 언어 소통도 못하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가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마음에는 다음에 열심히는 한국어 배우고 다른 친구들은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을 딱 매개해 주시는 분들이라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는 이곳에서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 어엿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는 모두 53,500여 명.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 인구는 16,800여 명으로 전체의 30%를 넘겼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청 역시 베트남 이주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다문화 업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서는 제가 지금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결혼 중개업 관리 감독, 그리고 그 국내외에서 교류할 때 제가 또 그 업무도 보조하기도 하고. 현재 전남에서는 한평과 화순 등 22개 시군 지자체에서 34명의 현지 출신 외국인 전담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의 언어 및 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 10월보다 한 가마당 4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한 가마 가격은 17만 7,740원으로 10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관에서 새 식구인 메부리 바다거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메부리 바다거북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바다거북의 생태를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현장 가설 울타리에 순천 대표 관광지의 사진을 전시합니다. 210m에 달하는 울타리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시 지부 회원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전남 서해상을 지나면서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 전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우선 내일까지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의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세차게 오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70km를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나 거리의 간판 등 각종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고요. 나뭇가지나 현수막 등 낙하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보행자와 차량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더위를 크게 밀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고흥이 27도, 그 밖의 지역은 26도로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도 여수와 순천 31도, 광양 32도, 고흥은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당분간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남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고요. 침수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미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고소득 어가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해조류 양식업과 어선어업 호조로 지난해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어가가 3,500여 곳으로 전년보다 5.4% 늘었고 1억 이상 어가도 2,510여 곳으로 0.4%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완도가 63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이 410여 곳으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가 잇따라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5시 최대 전력 수요가 94.7기가와트를 시현한 데 이어 1시간 뒤 95.6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면서 하루 동안 연속 2차례나 역대 가장 높은 전력 수요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